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재고 자산 이어서 수업 진행해 나갈 건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요.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에 재고 자산의 개념,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재고 자산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재고 자산을 사온 가격이겠죠. 사온 가격 플러스 그 외에 매입 부대 비용이 붙죠. 매입 부대 비용으로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네, 매입 운임 같은 것이 있었죠. 운송 비용이라는 것이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재고 자산은요,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플러스 매입 부대 비용의 합산 가격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이제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 자산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6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제일 처음에 이제 미착 상품이 있었죠. 미착 상품. 미착 상품은 운송 중인 상품이었죠. 운송 중인 재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첫 번째는 선적지 인도 조건, 두 번째는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게 구분을 했었고 또 다시 이제 판매자 입장, 그 다음에 구입자 입장, 판매자 입장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적성품 위탁 판매였었죠. 위탁 판매, 그 다음에 시송 판매, 그 다음에 저당 상품, 할부 판매, 그 다음에 반품 가능 판매 이렇게 6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기말 재고 자산 평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기말 재고 자산 평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계속기록법,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지 재고조사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것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가 흐름에 가정하게 되겠죠. 원가 흐름의 가정 중에는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첫 번째는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정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출 총이율법이 있죠. 매출 총이율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소매제고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매출 총이익률법은요, 기업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쓰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원가를 추정해야 되겠죠. 기말 재고 자산이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재고 자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이것이 원가 추정에 의한 산정 방식이 되겠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소매 제고법. 소매 제고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매출 총이익법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그래서 프린터 보세요. 프린터 보시면요, 첫 번째 매출 총이익법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과거의 평균 매출 총이익률이 단기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화재 그리고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재고 자산이 멸실되어 기말 재고 자산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화재나 수해 등이 발생했었을 때 거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칠판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하세요. 칠판에 있는 내용 정리하면요, 재고 자산에 대한 계정이 있죠. 재고 자산의 계정. 그래서 재고 자산의 차변 쪽에는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을 기록하게 되겠죠. 이것을 합산해요. 합산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불렀었죠?
네, 판매 가능 재고로 보였죠. 판매 가능 재고 이것이 재고자산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된 거겠죠. 판매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고 기업 창고에 남아있는 경우 그 경우가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는 매출 원가, 기말 재고는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나와요. 화재에 대한 것은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죠.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3년 동안 어느 정도 팔렸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30% 팔렸다, 아니면 20% 팔렸다, 이러한 가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대입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 구할 때는요, 매출액 곱하기 원가율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매출액 곱하기 원가율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다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 비율 이것이 되겠죠. 이거 메모해 두세요.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리하시고 예제가 있죠.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읽어보시고 이러한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보세요. 그럼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 다음 자료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률법에 의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을 추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기초 재고액이 나오죠. 기초 재고액은 300만 원 되겠죠. 300만 원을 재고자산 차변 쪽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 매입 자료가 나오죠. 단기 매입 자료는 총 매입액 그리고 매입 한출 애누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총 매입액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거기에서 이제 매입 한출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작이 있어서 상품을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깎아주는 것, 이것이 매입 한출 애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700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해주게 되면 단기 매입 금액은 650만 원 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 주게 되면 판매 가능 재고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판매 가능 재고는 9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대변 금액도 9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맞춰줘요. 그럼 이제 매출 원가 가격, 기말 재고 자산 가격이 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기 매출 자료 나와요. 단기 매출 자료가 총 매출액이 900만 원. 그다음에 매출 한입 애누리가 2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자료 나와 있죠. 이것도 매출 한입 애누리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빼주게 되면 88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88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율 구해야 되겠죠. 원가율은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맨 밑에 보니까 과거 3년간 평균 매출 총 이익률이 30% 이렇게 나와 있죠. 30%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88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30% 이렇게 보면 결국 70%가 되겠죠. 70%만큼 매출 총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80만 원 곱하기 0.7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매출 원가 가격이 나오게 돼요. 얼마 나오죠? 616만 원 나오게 되겠죠. 616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950만 원에서 616만 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금액을 기억해 주게 되면 334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법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뒤에 문제가 나와서 문제 2번, 문제 3번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문제 2번 있죠. 문제 2번을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주식회사 중생은 2020년 7월 10일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 자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화재를 피한 재고 자산 원가는 10,000원이다. 거기 두 번째 줄에 화재를 피한 재고 자산의 원가는 10,000원이다. 거기 체크해 두세요. 밑줄에 그어 두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이제 주식회사 중생에 10,000원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회사는 재고자산 수량 파악을 위해 실질 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며 관련 장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를 바탕 소실된 재고자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소실된 자산 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또 체크해 두세요. 소실된 재고자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거기에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에서 이제 소실된 재고자산 원가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밑에 자료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단기 매출액. 단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매출 원가 계산할 때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상품 재고액. 기초 상품 재고액은 80,000원 되겠죠. 80,000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초 재고 80,000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단기 매입액 나와 있죠. 단기 매입액은 41만원 나와 있죠. 41만원. 거기에서 매입운임 나와 있죠. 매입운임은 취득원, 그러니까 가산이 되겠죠. 매입운임은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왼쪽 세 번째 보시면 매입 할인 나오죠. 매입 할인 같은 경우에는 차감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결국 43만원에서 만원 빼주게 되니까 단기 매입한 금액은 42만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주게 되면 판매 가능 재고는 5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네 번째 보시면 매출 운임 나와 있죠. 매출 운임은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외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매출액 봐야 되겠죠. 단기 매출액 보니까 64만원 나와 있죠. 64만원. 거기에서 이제 매출 NOE가 있죠. 매출 NOE 4만원 이것을 차감해 주면 되겠죠. 단기 매출액 64만원에서 매출 NOE 4만원 차감해 주게 되면 60만원 나오게 되겠죠. 매출액이 60만원 나오게 되겠죠. 60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보니까 20% 나와 있죠. 2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0% 내지는 80%를 곱해주면 되겠죠. 60만원 곱하기 0.8 그렇게 구하게 되면 매출 원가 금액은 48만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대변 금액도 50만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0만원에서 48만원 빼주게 되면 기말 제공 금액은 2만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아까 두 번째 줄 체크했었죠. 화재를 비한 재고자산 원가는 10,000원. 그러니까 여기 20,000원 중에서 10,000원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차감을 해주게 되면 결국 네 번째 줄에 소실된 재고자산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10,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0,000원 중에 화재를 비한 재고자산 원가 10,000원을 빼주면 되겠죠. 결국 소실된 것은 10,000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2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3번.